시작부터 문의가 많은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네. 와, 저는 요걸 안 할게요, 일단. 네. 요걸, 예. 이거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될까요? 증자가 나왔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희박한데 네. 저는 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 매도 실익은 없어요. 24,000원대 아직 확정은 아닌데 단가 같은 경우가 24,000원대 중반 같은 경우가 지금 예상되는 가격, 증자 가격이죠. 그 가격을 희석을 했을 때 이론적인 가격인데요. 그 가격을 하회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매도는 실익이 없고 그러면 언제 이게 증자 같은 부분이 진행되냐라고 하면 네. 이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보면 7월 10일 같은 경우에 이제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이 돼요. 네. 7월 10일. 그런데 신주 배정 기준일은 6월 11일입니다. 네. 아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네. 아마 주가는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한 달 정도 기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매도는 실익이었고 신주 배정 기준일을 놓고 예. 이때 만약에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한 10% 정도 비중이라고 하면은 네. 한 10% 정도를 더 늘려서 증자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예, 6월 11일이 배정 기준일 같은 경우를 놓고 증자를 받는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이 증자를 받아도 될 만한 믿음을 주는 주식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증자를 받아도 될 만은 하고요. 예. 왜냐하면 네.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바라봤던 부분은 뭐 CXL로 진행이 될 때 예. 여기에 관련된 규격에 대한 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를 확장을 할 때 예. 그와 관련해서 뭐 IP 설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예. 퀄리타스 반도체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주는 구조로 갈 수 있어서 당연히 매출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한다라는 논리거든요. 매출 예. 성장에 대한 논리인데 지금의 증자는 약간 뜬금없기는 해요. 뜬금없기는 한데 발생을 했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대응에 대한 부분 증자의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이번 증자 이후에 한 번 더 뭐 조달에 대한 가능성은 낮음에 따라 네. 본업 같은 경우에 매출 성장 요소가 있어서 네. 증자를 받는 게 낫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 네. 저는 신뢰가 없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증자를 운영자금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네네.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운영자금이 600억인가요? 560몇 억? 네. 네. 필요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네. 차라리 그러면 M&A에서 덩치를 키우나? 이런 것 좀 뭐 그럴 가능성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상장한 지 이게 지금 6개월 였어. 이거 7개월째잖아요. 네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아마 회사 코멘트나 아니면 또 IR을 잠깐 IR 대기하고 있는 거 있나요, 이거? 없죠.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IR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걸 해야 됩니다. 이런 네. 회사들은. 네. IR 통해서 얘기를 할 거고 예. 운영자금 측면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겠죠. 뭐 당연히 이유 없이 증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일단은 그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IR 내용들 보고. 근데 지금은 일단 여기 됐던 거 뭐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증자 받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실망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는데요. 지금 한 28,000원대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어서 근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의미 없죠. 예. 네. 이제 증자 받고 나온 이제 가격까지 봐서 8월 달이죠. 다 끝나게 되면 8월 달 이후로 봐야 되다 보니까 조금 좀 예, 길게 끌 생각을 하시되 비중을 많이는 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증자 받을 거 이거 손절에다가 그걸 다시 증자로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비중 많으시게 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신규로 해서 여기다 많이 실었다가
나중에 증자 끝나고 어떻게 되는 거 이거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일단은 이제 혹시나 관련돼서 네. 내용들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 저는 6월 11일 그때 기점에 비중을 더 늘리는 쪽. 아, 6월 10일 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대응을 말씀을 드릴게요. 6월 10일 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아직 뭐 펀더멘탈 바뀐 건 없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ST팜 문의가 좀 있으셨거든요. 네, 이거는 시작 전에 말씀 많으신 것 같아서 이것도 뭐 시비 행사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개장할 때 이 부분을 언급을 드렸어요. 네. 지금은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고 네, 전환 청구 행사가 이루어졌고 네. 그다음에 미전환 사채, 전환 사채 잔액이 725억입니다. 와, 맞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전환이 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접근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분만 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는 분만, 매매 자신 있는 분들만 예, 전환 이틀 전에 권리 공매 가능하니까 그때 받았다가 주가 반등 나오면 팔고 또 다시 뭐 전환 공시 뜨면은 권리 공매 이틀 전에 가능하니까 그때 받았다가 매도하고 그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종목들 보면 네, ST팜도 그렇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HB 테크 말고요. HB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예. 이날 8,000원까지 올랐다가 이때 전환 사채 물량이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3,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아, 근데 그렇죠. 예. 이 종목도 100% 전환이 지금 안 됐어요. 주가 올라오면서 재료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네. 얘기를 하고 나서 올라오면은 이런 식의 흐름. 예, 그래서 종목들 갖고 계신 것들 안에서 예.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급부 사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전환을 할 수 있는 잔액이 남아 있는지랑 네. 전환 가액 같은 경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환하고 나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나서 네. 권리 같은 경우에 명시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발행하고 전환가액 조정 나타난 이 기간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환할 수 있는 때 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한국 주식 매매하면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네. 예, 갑자기 12 전환돼서 물량. 근데 보통 보면 12가 전환되면서 이제 전환가액보다 이게 뭐 거의 2배 이상 돼 있다. 전환가액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물량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올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전환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보시게 되면서 보셨으면 좋는데, 아까 퀄리타스 반도체 하면서 뭐 말씀드린 내용이 손절해서 유증하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네.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또 만약에 23% 돼서 그러면 1230주를 만들어서 끌고 가기는 부담스럽다. 네. 차라리 저는 그 정도 금액을 한 뭐 2, 300주를 팔아다가 네. 차라리 증자했을 때 그거를 다시 넣어서 단가 어차피 손절은 손절인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흐름 맞춰가지고 끌고 가는 게 더 비중을 확대시키지 않는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신규 자금 또 유증해서 그렇게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가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냥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네. 그런 쪽으로 더 금액, 이 종목에 대한 금액을 더 안 늘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한 번씩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네, 그래서 ST팜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럼 정리를 보시는 거죠, 지금요? 좀 줄이는 대응이 필요해요. 줄이는 대응이 필요하다 보이고 네. 단가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별 상관은 없어 보여요. 네. 75,000원대 이하라든지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뭐 이 전환사채 전환되는 거 어차피 시장 출회되는 것까지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신규 매수할 때 적어도 전환 물량이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거든요. 네, 예, 예. 네. 그리고 뭔가를 안고 움직이기는 합니다. 5월 7일 정거래일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뭔가가 있는 흐름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어제 대응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뭔가가 나왔을 때는 매도하자는 의견이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환 사채와 관련된 부분에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네. 75,000원 이하 단가는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좀 그 전환 사채 같은 경우 추가로 전환될 수가 있으니까 네, 비중 조절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웅 이사님께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원전주, 네, 조선주 네, 어떤 흐름 윤곽하고 네. 타픽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조선은 그 사이클 주기를 말씀드릴 때 보통 뭐 60일선을 기술적으로 종목들은 많이 보는데 네. 한 200일선 정도를 늘려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탑픽은 저는 조선으로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가장 편하고요. 삼중. 네, 삼성중공업이 편하고 키를 맞출 수 있는 쪽은 본행제 쪽인데 네, 여기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키를 맞추는데. 네, 그래서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을 연결해서 보고요. 네. 원전은 지금은 BHI 같은 경우가 우선은 가장 낮습니다. 낮고 네. 차트 좋으네요. 네, 이 종목도 10,000원대 중반 이상으로 올라오면 네, 한번 매도를 해주는 게 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전환사채와 관련된 물량은 이때 블록들이 돌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11,000원 네, 부근에서요? 돌고 나서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이제 지나면 추가로 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가 우리나라 받아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 이전에 11차 정기보험 발표를 할 텐데 네, 그러면서 주가가 만약에 한 10,000원 중반대로 오른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해주는 전략으로 BHI 같은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했다가도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네,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제가 보기엔 이 회사가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LNG 가스 네네. 발전 플랜트에 들어가는 공랭식 뭐 그거 있죠. 네네네.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데 왔다 갔다 대응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원전하고 조선은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섹터는 사도 되죠. 그렇죠. 네, 사도 된다라고 보시면서 흐름들 맞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쪽에서 보다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입니다. 네. 보니까 아까 ST팜은 했고요. 먼저 알테오젠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이거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문의 오셨거든요. 지금은 매매 자신 있는 분들만 네. 보는 구간입니다. 네, 네, 알테오젠도 그렇고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요. 네, 이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봤잖아요. 네, 예전부터 봤을 때 매수를 안 하다가 지금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필요한 게 뭐냐면 네,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지금 나온 상황인데 네, 그 다음에 나올 것들 같은 경우가 뭐 SC제형 유사하게 네, 그러니까 기존 나온 부분의 규모만큼 하나가 더 나올 건 있어요. 그렇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안에서 머크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죠. 했습니다. 했나요? 예. 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안에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목표로 갈지 가늠도 잘 안 잡히는 상황이고 네, 추세 자체도 비추세다 보니까 매수는 할 수 있는데요. 예, 딱 뭐 손절이라든지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를 정하고 지금은 진입할 구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매매 영역이다. 지금은 매매 영역이. 예, 그리고 또 네.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인가요? 네네. 네. 삼천당 또한 그렇습니다. 삼천당 또한 매매 영역이고요. 네, 12만 원대 같은 경우를 중요한 가격인데 이 가격대를 우선은 안착을 못 해줘요. 네, 못 해주는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은 유럽 9개국에 우리가 알리아 시밀러를 갖고 갔는데 네, 이 규모만큼 해당하는 게 미국을 갖고 가면 네, 삼천당이 유럽 가지고 간 규모만큼 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주가가 강하게 갈 수가 있는데 네, 언제 나올지가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뭐 하단으로 밀렸을 때는
매수 가능하고 한데요. 예. 이거는 반대로 안 나오면은 고통이거든요. 네. 그걸 좀 감내할 수 있는 스타일이시면 네. 보면 돼요. 이게 하루 갖고 있다가 주가 만약에 막 몇 프로 빠진다 그랬는데 이걸 못 견다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은 네. 안 보시는 거고, 그거 버틸 수 있으시면 네. 볼 수 있죠. 예. 알테오젠 또한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명쾌하게 제 스타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일단은 여기 계속 저항받습니다. 저항받으면 이거는 힘이 없는 거죠, 일단은요. 근데 여기 딱 1차로는 들어오는데 이 정도 거래로 제가 신규로 들어가 봄직할 만한 자리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수급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지금 보통 거래가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여기까지 들어온 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저라면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했다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바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서 차라리 여기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밑에까지.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때 여기 들어올 때가 빠르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보시면서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확신이 없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3,000닭은 며칠 전에 파는 신호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자리들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일단 자르는 상황이거든요. 차트는 이쁘죠. 이쁜데 이거 못 갑니다. 한 번에 못 가요. 줄였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갖고 있으면 이런 때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를 노리는 정도가 요 정도. 예, 그러면 지금 가격은 약 한 11만 원대 밑에 한 10만 7천 원대 정도쯤으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많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더 갈 자리에서 파는 거고요. 예, 더 빠질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차트 이쁘니까 이거 다 모이니까 사람들이 이거 따라서 매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랬다가 계좌 많이 털어먹고 네네.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줄였다가 다시 빠질 것 같은 자리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가격 전략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종목으로 계속 갈까요, 공사님? 네네. 네. 하셔도 돼요. 네이버 문의하셨습니다. 어제는 수익, 오늘은 손해. 네, 이거 라인 지분 얘기 계속 발목 잡는 거죠, 이거요? 네, 실적으로는 긍정이었습니다. 긍정이었고, 네. 그때 우리 1분기 실적 확인하면서는 이제는 조정 나왔을 때는 매수가 가능한 시각을 열어뒀어요. 네. 매수가 가능한 시각을 열어둔 상황인데, 그때 이 전제 조건은 라인 지분 부분이 마무리 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아무래도 좀 지금 일본의 입장은 좀 강경해 보입니다. 강경해 보여서 네. 약간 좀 이슈, 우리가 뭐 미국의 틱톡 케이스랑은 좀 다르기는 한데 그와 유사한 형태로 좀 흘러가서 일본 쪽이 유리하게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게 플랫폼 관련해서 법안. 그렇죠. 예. 이게 계류돼 있는데 민주당 쪽 뉘앙스를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주저가 돼요, 지금은. 추가 예. 매수 부분도 요 부분 해결되는 걸 확인을 하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퍼 클로버 X 같은 경우도요. 네. 진행이 좀 많이 더뎌요. 음. 예. 이게 뭐 진행되는 걸 좀 보여줘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더디다 보니까 지금은 기다릴 것 같은데요, 우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일단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지켜야 되는 선이 들어왔습니다. 갭 상승 나왔고 여기 중요한 요 검은색 라인 여기가 딱 지켜야 되니 지금입니다. 여기 오늘로서 지켜주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딱 턴하면 아주 이쁜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못하고 그냥 질질질 밀려버린다. 그러면 다시 자리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를 오후에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내일은 또 뭐 네이버 웹툰 상장 얘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되게 민감한 가격이긴 해요. 그래서 지지하는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오후까지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